한 주간 회자된 화제 말들을 만나봅니다.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시간이죠.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개그맨 MC 장원 씨 그리고 한겨레 이지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C 장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겨레 이지혜입니다. 오늘 MC 장원 씨는 왜 이렇게 쫙 빼입고 오셨어요? 아, 예, 다른 또 일정이 있어가지고요. 네. 예, 옷을 좀 이렇게 입었습니다. 그동안 봤던 패션 중에서 가장 멋진 것 같습니다. 오늘.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아, 평소에 좀 많이 못 입고 댕겼더니 이런 칭찬을 받는데요. 그러니까요. 항상 상대평가니까 우리는 냉정하게. 네, 농담이었고요. 오늘 첫 번째 말을 한번 들여다보죠. 키 크면 다 오세훈인가? 박영선판 아내의 유혹.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말인데요. 어디서 나온 말인지 이지혜 기자 좀 전해주시죠.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오세훈 후보가 2005년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나타났었다. 고로 내곡동 땅 존재조차 몰랐다는 오세훈 후보의 말은 거짓이다라는 네.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지난 30일에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대위에 조수진 대변인이 이런 공세에 대해서 박영선 판 아내의 유혹인가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네, 어떤 거죠? 비유가 좀 잘 이해는 안 돼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 대변인은 몇 년을 함께 산 아내가 점 하나 찍고 나타나 다른 여자라고 우기니 남편도 가족도 모두 잘도 속아 넘어갔다라며 드라마 아내의 유혹의 내용을 소개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박영선 후보가 TV토론에서 내곡동 측량 현장에 있던 증인 세 사람이 똑같이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키 크고 하얀색 옷을 입었고 생태탕을 먹었다고 증언을 했다는 얘기를 되짚었습니다. 네. 그러자 조 대변인이 까만 선글라스 끼고 키 크고 하얀색 옷 입고 생태탕 먹으면 다 오 후보란 말이냐라고 네. 물으면서 오른쪽 눈 밑에 점 하나 찍고 다른 사람이라 우기는 것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논점이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죄송한데 저 두 분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네. 이거 이해 못하는 건 저만 그런 건가요? 아니 죄송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네, 아니, 저도 지금 약간 나만 모르는 건가 이러면서 약간 위축됐었어요. 네, 네. 굉장히 제가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문장을 계속 살펴가면서. 근데 아직 저도 이해를 확실하게는 못한 것 같아요.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증인들이 오세훈 후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 뭔가 이제 거짓의 냄새가 난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네. 네, 그렇죠. 근데 일단 그 증인들은 오 후보 처가 땅을 경작하는 A 씨가 바로 이곳 TBS 뉴스공장에도 출연해서 이거 그랬죠. 분명 봤다. 네. 오세훈 씨가 도저히 거짓말을 할래야 할 수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었죠. 네. 사실 이제 오세훈 키 크고 하얀색 옷 입어서가 아니라 이제 네.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한 변호사였고 TV에도 많이 나오고 네. 뭐 그 뒤에 이르지만 이제 광고에도 나왔고 뭐 등등. 네. 그래서 웬만하면 좀 못 알아보기가 힘든 상황 아닌가 네.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 이 측량이 이루어졌던 그 시점에 네. 오세훈 후보가 굉장히 인기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2005년 당시. 네, 그때 당시 이제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 네네, 양심 선언을 불출마 하고 선언. 그런 네. 것 때문에 굉장히 소장파 정치인으로서 뭔가 새 바람을 일으킬 것 같은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정치인 네. 이래서 많은 국민들한테 좀 인지도가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굉장히 유명했던 정수기 광고에 그때 당시에 출연했던 시점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한테 인지도가 이미 존재감이 인지도가 있는 높았죠. 상태였기 네. 존재감이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못 알아보기 좀 힘든 상태였고 선글라스를 꼈다 그래도 이제 생태탕을 먹었다고 했으니까 보통은 이제 식사하면서까지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사람들은 잘 없으니까 네. 네. 벗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생태탕을 먹은 것이 사실이라면 네. 그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 그 땅에서 경작하시는 경작인 증인 3명이 모두 오세훈 후보를 그 자리에서 봤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인데 그 조 대변인이 하는 이야기는 좀 그 얘기하고는 또 좀 엇나가 있는 부분이 많아서 네. 일단 포인트는 우기고 있다 이거인 거 알겠는데 네. 비유가 제가 또 비유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엄청 좋아하시죠. 타인의 비유를 공부하기도 하고 네. 굉장히 좋은 비유가 나오면 제가 또 따라하기도 하고 그 평점도 내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도저히 제가 따라할 수 없는 비유이지 않나. 네. 잘 이해가 아직까지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청취자분들 제보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완벽하게 이해하신 분들 좀 알려주시면 제가 수능 볼 네. 때도 다른 과목은 다 망쳤어도 언어 영역 하나는 괜찮았거든요. 그렇습니까? 독해력은 그래도 점수로. 있는 편이었는데 네, 이번 비유는 너무나 난해하다. 너무 난해합니다. 네. 제 깜냥으로는 좀 벅찬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뭐 측량 팀장이나 당시 이제 경작을 했던 분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 누군가가 이제 거짓말을 하려면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게 있어야 돼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죠. 이분들이 지금 와서 거짓말을 할 특별한 동기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딱히 동기가 없기도 하거니와 네. 지금 그 증인들이 다 오세훈을 봤다고 증언을 하면서 그 자기의 증언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각자의 디테일을 꺼내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디테일이 서로 묘사를. 같았던 거죠. 네. 뭐 선글라스를 꼈다, 하얀 옷을 입었다. 네. 근데 그 키 커서 오세훈이라고 주장을 했던 게 아니고 각자 그 디테일을 내놓는 과정에서 설명을 했던 건데 약간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네. 생각이 오세훈 후보를 들어요. 본 것이 먼저이고 그 뒤에 옷차림을 얘기한 건데 네. 옷차림을 보고 이것을 유추해서 오세훈 후보다라고 판단 내린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얘기가 됩니다. 예. 그렇군요. 저 이해했어요 이제. 네. 네. 이번 주 있었던 그 뭐 두 후보 TV 토론에서도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네.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어떤 공방이 벌어졌는데 그 외에도 많은 말들이 탄생했어요. 네. 우리 프로를 위해서 그 탄생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말들이 네. 기억이 납니까? 저는 이제 오세훈 후보가 했던 말들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좀 많았는데 주옥 같은 표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거죠? 내곡동 땅은 마음에 없었다. 이 말이 좀 보통은 뭐 아예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좀 더 듣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네. 좀 더 선명할 텐데 마음에 없다라고 하니까 머리에는 있었던 건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마음에만 없었다는 건 머리에는 있었지만 마음적으로는 내 땅은 아니야. 이랬다는 얘기인가? 마음적 네. 마음적으로.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네, 네. 네. 그거랑 그 기억 앞에 겸손하겠다. 네. 이 표현은 정말 멋진 표현이었던 것 너무 같습니다. 예술적인 표현. 네. 네, 저도 나중에 가서 조금 제가 좀 궁지에 몰렸을 때 네. 써먹으면 참 좋은 표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기억 앞에 겸손하자. 네. 네. 이재 기자는 뭐 기억에 남는 말들이 있습니까? 누구의 말이든 간에. 네, 오 후보가 안심소득이라는 소득보장제도를 아. 200가구에 하는 실험하겠다고 했어요. 네. 근데 처음에 이거 나왔을 때부터 200가구를 어떻게 선정을 하지? 약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 딱 박영선 후보가 그거를 지적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선정할 네, 것인가? 그랬더니 오 후보가 골고루 고르겠다. 고루고루 고르겠다. 아 정말요? 예, 계속 그 말을 반복해서 이게 약간 박영선 캠프에서 유행어가 되고 있어요. 고루고루. 골고루. 네. 그러니까 아직은 기준이 마련되지는 않은 상황 같네요. 네. 보니까. 언뜻 들으면 일본어 느낌이 네, 나요. 네. 고루고루 약간 이렇게 느낌이 나서. 네, 어쨌든 안심소득은 뭐 기본소득과 약간 맥락을 같이 한 그 좋은 정책 같은데 일단 기준을 잡는 게 가장 네. 중요한 게 아닐까 싶고요. 네. 두 번째 말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어쨌든 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자면 네. 저도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조 대변인의 이런 비유에 대해서 네. 그 제 독해력 앞에 좀 겸손하겠습니다. 제가 좀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모두 겸손 모드로 두 번째 말로 넘어가 보죠. 점심 메뉴 취합하러 공무원 했나? 강원도청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누리꾼의 말인데요. 이번엔 MC 네. 장원 씨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지난 24일이었습니다. 이 강원도청 직원들이 사용하는 인트라넷 익명 게시판에 네. 오늘 진짜 내 맘대로 아무거나 먹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시가 한 편 시가 올라왔습니다. 네. 근데 이 시를 두고 누리꾼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많은 공감대를 좀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네. 강원도청 이 직원들에 따르면 부서나 팀별로 돈을 모아서 이 점심 식사를 함께하는 것이 오래된 관행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명분은 부서 화합이라고는 하지만 요즘 시대 정서나 이 사회 분위기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죠. 네. 그래서 이런 관행의 불편과 개선이 게시판에서 공론화되고 있는 와중에 이 센스 있는 시 한 편이 올라온 것입니다. 네.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아주 고급스러운 배경 음악과 함께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제목 아무거나 영어로는 anything. 그건 나는 아무거나 괜찮아. 오늘도 계장님 메뉴는 아무거나. 차성님, 응 나도. 삼성님, 응 나도. 막내야 너는 주사님이 먹고 싶은 걸로 먹어요. 김치찌개? 그 집은 지난주에 갔잖아. 순댓국? 그 집은 순대 냄새가 너무 심해서. 구내식당 밥은 이상하게 금방 꺼지더라. 이건 맞아요. 네. 그럼 저 어디로? 아무거나 내가 골라봐. 오늘은 정말
각자 먹고 싶구나. 눈물이 나네 진짜. 박수, 진짜 박수. 예능이 이런 건가 싶네요. 진짜 MC 장원 씨의 또 어떤 네. 이 탤런트가 여기서 반짝반짝거립니다. 네. 제목 아무거나. 네, 많은 그런데 분들이 좀 공감하셨나 모르겠네요. 저도 예전에 그 신문사 기자 할 때 네. 초년병 때 네. 이런 경험 많이 했어요. 아무거나 정하라 해서 이제 짝 식당 말하면 네. 어제 갔잖아 그제 갔잖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네. 가슴 아픈 기억들. 네. 일단 시에 대한 감상평을 좀 해주시죠. 어떻습니까? 이재 기자 혹시 경험담 있어요? 일단 뭐 한겨레는 이런 분위기는 아닌데 아, 되게 다행히. 마음이 참 아픈 게 이걸 총무 관행이라고 해요. 아. 그 보통 이렇게 뭐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어떤 그 이렇게 좀 보수적인 곳에서 많이 있는 네네. 건데 밥총무가 밥총무. 네네 밥총무 네. 같은 부서 직원들끼리 식사를 할 때 인근 식당을 검색해서 그날의 식사 메뉴를 정하는 사람이에요. 어렵겠다. 그리고 보통은 네. 그 식당 예약도 하고 점심 식사 비용을 각출해서 정산하는 일까지 맡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가끔 그 구멍이 나면은 자기 돈으로 채우는 것까지 하는 일도 많다고 근데 하고. 거의 매일 이걸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매일 같이 점심 네, 이게 먹으니까. 사실상 직장 내 괴롭힘이나 다름없지 않나 하는 너무 생각이 생각해도 들었어요. 끔찍한데요. 네. 일단 호칭이 좀 변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이런 문화가 없어지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표겠지만 네. 밥 총무부터가 좀 낮아진 느낌이에요. 밥 재경부 장관 정도는 올려줘야 그분에게 권위가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밥 장관 정도는 밥 돼야. 총무라고 일단 이 이름을 해놓으니까 킹이 네.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듣다 네. 보니까. 아니 그런데 이게 같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면 혹시 모를까 매일 네. 먹으면 차지 않겠습니까? 그 특히 밑에 직원들이. 그러니까요. 이게 누구에게나 선택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먹을지 나 혼자 먹을 때도 고민될 때가 많거든요. 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선택에까지 나에게 내몰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의견을 하나로 취합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는 말 그대로 총무, 밥 총무 누구나 하기 싫은 걸 맡긴 자리이기 때문에 보통은 지위가 좀 낮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 그렇죠. 막내들이 맡기 그렇죠.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뜩이나 눈치를 좀 조직 생활 내에서 보게 되고 힘든 상황인데 이런 선택까지 내몰리게 되니까 당연히 싫겠죠. 누구라도 싫겠죠. 그 지금 문자가 왔어요. 0295번님이 딱 네. 우리 딸 얘기네요. 괴로워 죽겠다고 음. 매일 점심 메뉴 고르기 힘들다고 네. 공기업 다니는데 공기업 다니시는데도 네. 그렇구나. 진짜 이런 일까지 해야 하다니요. 참 이렇게 문자 주셨네요. 공기업도 보수적인 곳이어서 그렇죠, 사실은. 그 보수적이라는 검찰도 2017년 9월에 밥총무 관행을 폐지했다고 네. 하는데 거기도 밥총무가 있다가 폐지한 그럼요. 겁니까? 보수적인 곳이잖아요. 네. 그러네요. 보면 그 직장 문화에 따라 또 틀린데 각 직장마다 자유롭게 나가서 먹을 사람은 먹는데 남은 사람들끼리 또 선정하는 과정에서 네.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예 혼자 못 먹는 상황이 꼭 다 그런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남는 사람들이 꼭 있으니까 그렇죠. 그 와중에 또 지위가 낮은 사람이나 막내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부담감을 안고 가야 되는데 저는 이게 예능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어떡해요? 웃고 떠들 수 있게 네. 그 로또 돌림판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메뉴를 다 적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돌리고 아무거나 선택이 찍는 되면 거. 무조건 따르는 걸로. 네. 그래서 준비 쏘세요. 그래서 누군가가 쏘면 결정이 되면 그 음식점에서 무조건 시키는 걸로 한다든가. 그래서 그 직원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네. 많은 분들이 공감을 좀 하셨습니다. 네네. 한두 번만 느끼는 고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댓글을 보니까 사내 진미가 먹고 싶거든 집에 가서 먹고 막내들 힘들게 하지 말라. 네. 자, 그리고 구내식당 직행법을 만들어달라. 그러니까 무조건 고민할 거 없이 구내식당 가서 먹게끔. 네. 자, 이건 또 근데 자유를 제한하는 거니까 뭐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만큼 답답하다는 표현이시겠죠. 가끔 식사 메뉴 취합하려고 공무원을 했나 하는 자괴감마저 들 때도 있다. 네. 이런 분이 또 계신가 봐요, 많이. 그렇겠죠. 네. 계장님이 매운 음식을 좋아하시는데 개인적으로 매운 음식을 먹으면 탈이 나는 사람도 있지만 맞아요. 유별나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경우도 많다. 네. 시간이라는 게 업무에서 벗어나 사적 만남도 가질 수 있고 자기 개발도 할 수 있는 시간인데 함께하지 않으면 튀는 사람 취급을 받을까 봐 걱정되는 문화가 좀 남아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격한 반응들이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말로 넘어가 볼까요? 사유리 씨야말로 슈퍼맨. 이재명 경기도지사 말인데요. 이지혜 기자가 좀 전해주시죠.
네, 얼마 전에 비혼 출산을 한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 씨가 네네. 가족 관찰 예능에 출연한다는 소식이 알려졌어요. 네. 그러자 일부 종교 단체와 누리꾼은 자칫 사유리의 출연이 비혼 출산을 부추길 수 있다면서 공영방송은 올바른 가족관을 제시하고 결혼과 진짜입니까? 정상적인 출산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방영 즉각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어머나. 그러자 네. 오늘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SNS에 사유리 씨야말로 슈퍼맨이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어요. 네. 이 지사는 저에게도 얼마간 생소한 모습이지만 저의 가족 형태가 행복하다고 해서 모두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면서 네, 네. 우리가 치열하게 지켜야 할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지 제도나 관습 그 자체는 아닐 것이다 라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무척 강하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모쪼록 넓은 품으로 사유리 씨를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올바른 뭐 가족 간 정상적인 출산 이게 뭐 정의가 어디 따로 있는 건지 네. 참 이런 문제 나올 때마다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올바른 가족관이라는 말 자체가 지금의 시대 정서에는 맞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네, 네. 올바르다는 말 자체가 따라야 할 모범 답안이 있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요즘은 가족의 형태도 그렇고 이 개인의 선택 안에 들어가거든요. 범주 안에 그렇죠. 들어가는 네. 그런 정서들이 분명히 이제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데 뭔가 따라야 할 것이 있다 이런 거는 굉장히 불편한 지점인 것 같고 이 글을 요즘도 뭐 유생들 모임이 남아 있는 건가요? 네. 누군가의 어떤 삶을 강요하는 모습들은 네. 정말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터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나저나 저희가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벌써요? 네, 네. 벌써. 그런데 이지혜 기자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까? 저 몰랐어요. 네, 맞습니다. 제 네, 개인 어쩌다가.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청취자들 만나뵙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네네. 네, 뭐 PD랑 싸운 거 아니고요. 아니요. 네, 사실 사내 어떤 사정으로. 사내 사정으로. 네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지혜 기자 그동안 풍성하게 시간 이끌어 주셨는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인연이 돼서 언젠가 만나겠죠. 지금까지 MC 장원 씨 그리고 이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